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자, 이 강은 여러분요, 조세 분류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제2장 조세 분류를 통해서는 이 세금은 자, 어떤 성격들의 조세인지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시고 또 용어를 익힌 다음에 각 세금들이 막 나와요. 여러 세금들에 대한 특징, 성격,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특히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우리 세금들이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를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세 분류 시험에서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조세 총론 부분에서 조세 분류는 가끔씩 출제되면서 또 이 부분이 바탕이 돼 있어야지 또 다른 내용들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우리 과세 주체라는 것은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1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인 자로서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먼저 그래서 국세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인데 국세는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관세로 나눠집니다. 근데 관세라는 것은 뭐냐면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건데 우리나라가요,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합니다. 미국에서 하와이 섬을 수입해서 외로운 섬 독도 옆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고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시험범위로 하기 때문에 요 관세는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관세는 시험과 전혀 관계없고 내국세입니다.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것이 내국세인데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자, 내국세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법, 그리고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 법,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 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예외가 있겠죠? 자, 예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자, 일단 세목들의 이해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1세목 1세법주의 예외가 된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는 또 보시면 지방세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단일법주의, 단행법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여러 지방세 세금들이 11개 지방세 세금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나중에는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는 게 지방세인데 그 과세 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과세 주체가 되는데요. 그럴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흔히 앞으로 공부할 때 특광도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요. 여러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취득세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지방세에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가 특광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들은 세목들에 대한 아직 내용들을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세금들을 지금 처음에 외우려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엔 저절로 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가지는 취득세처럼 특광도가 과세 주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선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과세주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금을 냈어요. 등록면허세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결국 돈이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로 가지 않고 이것은 자 구로 강남구로 가는 그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그러니까 도가 과세주체가 되죠. 그래서 도가 과세주체가 되고 도 아래에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성남시 또 경기도 양평군 그러면 양평군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주체는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구도 구세고 도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도 도구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가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시군이 또 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자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특광, 시군세인 세금이 있는데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과세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자,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건데요. 어떤 세금이냐면 소득세나 법인세요.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 부과되는데 그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같이 내는 세금이 뭐냐면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만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애들은 다 특광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이 3가지만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꼭 알고 가시면 돼요. 취득세 과세주체는 누구다? 누굽니까 여러분? 특광도, 특별시광시도. 등록면허세는요? 구도. 재산세는요? 시군구. 자, 이렇게만 알고 가셔도 자, 충분합니다. 나중에 여러 개 생기면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 소득세는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자, 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부동산 관련한 7개 세금들의 과세주체만 알고 있으면 지방세 과세주체를 묻는 문제의 정답은 다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요.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입니다. 자, 재산세요. 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장이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과세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이런 식으로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우린 기억할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자,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세 과세 주체를 우리가 세분화해서 봤고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 강의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여러분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 계속 OX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지선다 또 이런 식으로 괄호놓기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여러분 공부한 내용을 주요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계속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분류 중요점은 첫 번째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인 지방세이다. OX요. 자, 빨리빨리 결정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OX입니다. OX요.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자, 보시면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세가 아니라 자치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계속 이어서 조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여러분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분류하는데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것을 세금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이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를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다음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지방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요. 자, 이런 식이에요.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하면서요.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자,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자, 그러니까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으면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자, 이러이러한 국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없이 쉬운 문제를 자, 국세, 지방세, 지방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서 틀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국세, 지방세 세목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부동산 세목들, 강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대충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서 중요 세목들, 출제되는 세금들 또 언급되는 세금들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종부세는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세에서는 6,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6, 7문제 출제되고요. 특히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소득세법에는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줄여서 우리가 양도세라고 흔히 얘기하죠. 양도소득세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고요. 상속세 여러분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그 상속인에 대한 세금 상속세예요. 요 상속세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이번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로 무상으로 이전할 때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할 때 이 증여세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세는 조세 총론에서 보기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몇 특징 살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독립하게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세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된 세금들이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세라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런 것들은 세목 이름만 살짝 알고 있으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진 않아요. 자, 그 독립하게 농어촌 특별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진 않지만 농어촌 특별세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관계된 세금으로서 얘는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몇몇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기에 깔려 나와요. 조세 총론 부분에서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특징 알고 계셔야 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할 때 내는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도 우리 시험과 관계없겠죠.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도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농어촌 특별세나 인지세들의 세금 몇몇 특징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보시면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 3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여러분 31회 시험에서는
2020년도 치러진 자 31회 시험에서는 취득세에서 세 문제가 한 문제 반이 세 문제씩 계속 나오다가 자 서너 문제가 나오다가 한 문제 반 출제가 됐어요.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 반, 즉 정답이 등록면허세에 있었기 때문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어떤 세금들인지 우리가 알게 될 건데요. 예, 한두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 문제 정도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살짝 봤는데 이런 세금들은 독립하게 출제된 적이 있긴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한 번도 출제 안 되다가 얘가 자 31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지방 소득세라는 세금이 27회 시험 때 딱 한 번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독립화 문제로 자세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조세 총론에서 몇몇 특징들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 지문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시험과 관계가 있고요. 주민세라는 세금도 독립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이 주민세도 다만 여러분들이 몇몇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도 보기에 깔려 나온 적은 있지만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고 담배 소비세, 레저세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지방세, 또 주민세 정도만 여러분들이 몇몇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외울 필요 없고 자 국세와 지방세 한번 눈여겨 보시고 출제 비중을 한번 보시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다음으로 계속 우리가 조세 분류를 봅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고 우리 지방세 세금들의 과세 주체는 자세히 봤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주의할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를 주의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과세 주체 지방세, 취득세 과세 주체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자, 요 정도만 오늘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직접세와 간접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자, 여러분 직접세, 간접세 요거는 어떤 거냐? 이 직접세와 간접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세금들의 특징을 또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직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우리가 담세자라고 해요. 자, 보시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을 우리가 담세자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접세는 근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 다 직접세예요. 자, 취득세부터 해가지고요 양도소득세까지 주요 세금들은 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직접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요 간접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자 직접의 반대는 간접이니까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간접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하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보세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람,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공급받는 사람이 있겠죠? 자, 공급받는 사람, 양수인이 있는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요.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가가치세를 자,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부담했냐면 담세자는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것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마트라든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미용실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로 자 서비스를 받고 상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쫙 긁습니다. 그리고 매출 전표를 딱 보세요. 보면 공급 가격에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공급해 준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했습니까?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군데요? 사업자인데.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은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자, 왜 안 나오냐고요? 이건 학자들이 법령에서 조세를 이렇게 분류한 거면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자, 이렇게 직접세냐 간접세냐 직접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강의하냐고요? 자, 우리가 세금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주요 세금들이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세, 간접세 이런 용어를 익혀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출제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지 세금들에 대한 특징,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 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우리 계속 봅니다. 조세 분류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조세 분류는 어떤 거냐면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조세 분류가 있습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보통세와 목적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여러분, 보통세라는 것은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우리가 보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세금 걷어서 어떤 특정 목적에 쓰려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걷어서요, 얘네들은 걷어서 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국세 걷어서요. 자, 우리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세라는 세금,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어요. 목적세라고 하는데 얘는 그 목적의 구속을 받습니다. 목적의 구속을 받아요. 자, 그래서 그 정해진 법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육세를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쓰겠습니까? 벌써 여러분 짐작하셨잖아요. 어떤 목적? 교육 관련한 교육 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사용 목적을 정확히 줄 긋고 막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짐작만 하면 돼요. 세목 이름만 보고. 교통 에너지 환경세요. 자, 요 세금이 원래는 2021년도까지만 하고 자, 요걸 받고 2022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었는데 다시 최근에 지금 입법 예고가 나왔습니다. 자, 연장하려고요. 자, 이미 만들어진 세금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다시 또 연장한답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부과하느냐. 자,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정책, 자,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하시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쓰겠습니까? 어떤 목적?
농어촌을 위해서. 그렇죠? 농어촌의 산업기반 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자원에 대해서요. 또 소방시설 같은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여러분요. 이렇게 나눠져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자,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특별히 우리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또 그 다음에 특정 시설분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자, 기초인문서에 얘네들의 사용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얘들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소방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세금인데 제가 아예 별명 하나 붙여드릴게요.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나중에는 우리가 자세히 이제 이 세금들을 배울 기회가 올 건데 어떻든 간에 오늘은 그 정도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얘가 중요해요. 얘네들 중에서는 재산세 친구예요. 여러분 재산세 친구. 여러분 친구면 유유상종이겠죠? 자, 친구는 자주 이렇게 뭉쳐서 올려다니잖아요. 근데 친구하고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아, 쟤는 왜 저래 진짜. 난 안 가.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요.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재산세 많은 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세가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나와 있는 것이면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얘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근데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납부 있죠. 이 물납, 분할납부만 허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따라다닙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이런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해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목적세 종류는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령에서 이것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데 자, 목적세 종류는 가볍게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머리 글자를 따서 국세 목적세 세 가지,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아까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목적세는 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가시냐면 교교농, 찌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은 딴 거 없어요. 잘 기억해서 잘 골라내야 되죠. 자, 속지 말고 잘 기억한 다음에 속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답을 골라내는 것이 시험의 관건입니다. 객관식 시험 특히. 자,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토리텔링, 연상기법. 제가 수업 시간에 앞으로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진짜 농담은 거의 없어요. 자, 농담처럼 하지만 그 농담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연상을 위해서. 자, 처음에는 장황하게 무슨 얘기들을 해요. 제가 무슨 스토리를 쭉 얘기합니다. 아, 수업 시간에 갑자기 왜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쭉 그냥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요. 압축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하고 이 얘기 했죠. 이거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코드를 계속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찰나의 순간에 자, 제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해요. 제가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낄 것이고 세법 문제를 열면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야 교주도 아니고 어디 사이비종교 진짜로 그런가 그러는데 많은 합격생분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실제로 찰나의 순간에 들립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기법으로 여러분께 제가 코드를 깔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은 근데 단순 암기식 방법. 자, 두 문자 따는 거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 목적세 종류 어떻게 외우신다고요? 교교농, 찌요. 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신다고요? 교교농, 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는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여러분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교교농 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자, 바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OX요. 자, 뭔가 떠올르셔야 되는데 교교농 찌. 자, 그렇죠, 여러분들? 얘들 다 목적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농특세, 줄여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를 농특세라고도 하는데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강을 여러분들 이렇게 자 보셨습니다. 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고요. 국세와 지방세로. 지방세 과세 주체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과세 주체를 아시면 돼요. 취득세는 누구다?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리고 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다 과세 주체가 된다. 또 우리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했습니다. 자, 우리 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다. 그래서 납세무자와 세금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보다 직접세다. 그 다음에 조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나보다 보통세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목적세요. 자, 5가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교교농 찌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씩씩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